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 행정이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헬로우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의 서산시정 운영 현황과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6기에 이어서 이제 민선 8기 시장으로서 다시 서산 시민들과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우리 서산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1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네. 시민들 만날 때 서산시 일 처리가 좀 빨라졌다. 공무원들 눈빛이 달라졌다. 또 네. 공무원들 발걸음이 빨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힘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 복합민원 처리 기간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에 24% 정도 됐었는데요. 네. 54%까지 이렇게 30%가 이렇게 상향되는 이런 그 수치가 또 말해주고 있어서 네. 확실히 좀 체감도를 좀 시민들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 부분도 2022년도에 5단계 중에서 4단계로 머물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네. 2단계까지 점핑을 했습니다. 2등급까지. 네. 그래서 많은 부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년 동안 시민들과의 약속은 얼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서산시가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예, 네.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4개 지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 일단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공약 일치도 이 4개 분야에 세부 지표가 35개가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엮어서 계획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하는 건데 네. 우리 서산시가 좀 기쁘게도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네. 51개 기관이 이제 SA 등급을 받았는데 실천 계획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시민과 한 약속을 잘 앞으로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과 함께 일치가 돼서 공약을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물론 100%가 될지 안 될지는 끝까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평가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 혼자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시민들께서 믿어주고 뒷받침해 주시고 지금처럼 해주신 것처럼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충분히 잘 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서산시의 주요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국제 크루즈 운항이 가시화된 건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내년 이맘때 전후로 해서 네. 우리 서산 대산항에 이제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을 해서 모항 개념으로 해서 출항을 하는 그런 큰 일을 저희들이 이제 이뤄냈습니다. 네. 오랫동안 노력을 해온 결과 이 결실이 잘 이어져서 정말 저희들한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일단 우리 서산 대산항이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큰 배 접안이 가능한데 11만 4천 톤급의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네. 코스타 세레나호가 이 배의 길이만 하더라도 한 290m나 돼요. 그리고 3,780명이 승선 가능한 배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큰 배가 우리 서산 대산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것을 입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실제적으로 한 2,700~800명 정도 승무원 빼고 추가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산항에서 출항을 해서 저쪽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동남아를 거쳐서 이제 부산항에 입항하는 6박 7일간의 이런 그 일정으로 현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행스럽게 국제 크루즈선이 입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2016년도에 국제 여객선 취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아직 물론 배는 못 뛰고 있지만 네. 그때 2016년도에 지어진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일반 우리 대중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국제 여객선을 타고 또 중국도 가고 해외로 갈 수 있는 네. 그러한 그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이 국제 크루즈선 출항을 시발점으로 해서 네. 더 가속화를 좀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충청권에서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네. 국제 크루즈선 취항하는 곳이 5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6번째로 이렇게 취항을 하게 되고 충청권에서는 또 최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기대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산이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면서 네. 2020년도 11월 달에 우리 국제 성지가 됐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이미 국제 도시가 된 거거든요. 네. 이제 2028년도에 서산공항 이런 것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국제 여객선을 이제 띄우는 그런 그 토대를 갖춰놓은 대산항을 통해서 국제 크루즈선이 취항을 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부두도 새롭게 좀 또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네.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되면 관광의 인프라가 점점 하나씩 채워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연관 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선순환 효과, 주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너지 효과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리만 해양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함께 추진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이 가로리만 해양정원 사업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생태적인 그 어떤 자원 중에서도 최고로 칠 수 있는 부분이 가로림만이거든요. 네.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 환경가치 1호로 이미 평가가 되어 있고 네. 또 전박이물범 천연기념물 331호이면서도 이 해양 저서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뭐 149종이나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네. 그 가로림만이 2016년도에 해양생물 보호 구역으로 이렇게 또 지정이 됐고 해서 네. 이 부분을 잘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을 더 자연스럽게 또 생태 환경을 더 보존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을 관광적인 요소를 또 가미를 하면서 또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으로 본다면 1호가 되거든요. 네. 국가 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바다내에 버금가는 정말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도 해주셔야 되고 네, 정부 네. 차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언제 발표가 날까요? 사실은 이게 지난해 이미 예정이 돼 있던 부분들이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금년 한 9월이나 10월 안으로는 예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뭐 기대감만 가질 뿐이고 네. 최대한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닷길은 국제 크루즈 취항이란 좋은 소식이 들렸지만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이후에 재추진 방향을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좀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에서 좀 이렇게 탈락이 돼서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 상실감도 많이 가졌는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타와 관계없이 이 꼭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용역을 추진하는데 예타 금액이 이제 전체 총 금액이 500억 그리고 네. 이제 정부 지원, 그 정부 국비가 300억 정도 이상이 되면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500억 미만으로 가면은 예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새롭게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기재부나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또 어찌 보면 수십조에 들어가는 그런 그 비용이 투자가 되는 공항이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항에다가 계류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통신시설 최소한의 어떤 시설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충청권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네. 충남에만 또 공항이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당위성과 필요성과 시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네. 또 이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수요가 이미 어떤 먼저 번에 선행됐던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 다 입증이 됐었는데 지난번 민간 의원들의 어떤 그 평가에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네.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한 공항이고 반드시 2028년 개항 목표로 네.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또 보면 도로망 확충 문제도 지역 발전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또 지금 시장님과는 또 인연이 깊은 사업입니다. 대산 당진간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산 당진간 이 고속도로는 제가 이제 부시장으로 서산시에 와서부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그런 그 사업이기도 하고 네. 우리 서산에 꼭 건설이 빨리 되어야 할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2016년도 2월 3일자로 이미 예타가 통과가 돼서 네. 정상적인 추진을 하던 그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예타를 다시 한번 받게 되는 또 그런 과제를 안게 되었던 사업이 또 이겁니다. 네. 그 이유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제 정액이 되는 일이 생겼죠. 터널도 새로 뚫어야 되고 또 네. 대산 그 나들목도 새로 설치도 하고 연약 지반을 새롭게 다지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비가 당초에 예산보다 2,367억 원이 더 소요가 돼서 전체적으로 9,07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예타를 해서 지난해 11월에 이미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네. 정상 추진하고 있고요. 네. 올 연말 안으로 이제 첫 사업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 도로가 이제 완공이 된다면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접근성 측면에서도 좋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사통팔달 서산시 충남의 동맥과 관계되는 이런 측면에서도 기묘한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걸림돌 없이 네. 정상적인 추진으로 쫙 좀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 전략과 방향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어떤 지자체장의 가장 1순위 어떤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산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라든가 기업이 유치를 해야만 일자리가 많이 증설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야 또 요즘에 인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구를 늘려야 하는 측면에서도 1순위로 뽑아야 되는 그 부분인데 우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네.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한다든가 네. 이제 우리 서산도 대죽 일반 산업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10개 산업단지가 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 유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잘 갖추면서 동시에 같이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온다든가 한다면은 우리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산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네.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서산시에 가서 잘 될 것인가. 어떤 다른 데서 가는 것보다 서산이 더 좋은 입지가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교육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 문화예술적인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잘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일단은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제 그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뭐 행정적인 뭐 재정적인 지원을
또 이제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방안들을 아주 얘기해 정확한 주셨는데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지역을 이끄는 청년 인구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서산시는 2022년 하반기 고용률이 전국 시단위 2위를 달성을 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또 합계 출산율이 전국 시단위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렇게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청년 인구 젊은 층들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런 그 시책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고요. 일단 임신 수당도 도내는 최초로 이렇게 또 마련해서 하고 있어요. 네. 임신하면 임신할 때마다 이제 10만 원씩 주는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액수의 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산후조리 비용을 뭐 지원한다든가 또 출산 그 비용 어떤 수당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다양한 시책을 좀 펼쳐나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산은 다행스럽게도 지금 인구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 이 합계 출산율 0.78이고 충남이 0.91인데 비해서 우리 서산은 1.21로 한 명 이상은 낳는 걸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에서는 뭐 사무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이 놀이터도 대형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예전에 그냥 천편일률적인 국화빵 찍어내듯이 된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고 뭔가 모험심도 기르고 하는 이런 그 놀이터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시설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렇게 갖춰나가다 보면 젊은 청년 인구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뭐 스마트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각 분야에서 네. 청년층 유입 그리고 정주 여건을 잘 개선을 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추고 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6월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된 해인데 지금 서산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 앞서 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를 흘려서 싸워서 나라를 지켰던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히 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일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살아있는 생존해 계신 유공자 여러분들, 가족들 이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그래도 탑 수준으로 최고 수준으로 어떤 그 예우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보훈 가족에 대해서 예우를 더 좀 지금보다는 눈에 띄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그 정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우, 존경의 마음을 갖도록 각종 학교 교육이라든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항상 열심히 잘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시민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또 신뢰를 해 주실 때 그리고 성원을 해 주실 때 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도 미흡한 점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과 열심히 더 앞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서산시의 모습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약하고 살맛나는 서산시의 미래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